오늘 여러분하고 유머 스피치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유머라는 게 뭐고 스피치라는 건 뭐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원래 뭐 이렇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뭐 막 주줄이 다 합니다. 박근혜 씨가 어디 가서 자기 소개할 때 뭐 이런 얘기 다 하겠습니까? 저 박근혜입니다. 그러면 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붙어야 유명하고 그런 사람인데 저는 할 수 없이 이런 걸 막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제가 누군지 뭐 그렇게 되겠군요. 조금 전 거는 제가 어떤 강의장에서 강의하는데 마침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를 사진으로 찍더라고요. 그 스마트폰으로. 그러더니 집에 가셔서 그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왔는데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재능을 설명을 할 때 어땠냐면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 사람이 뭐 성공도 하는 것 같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뭐 대인관계도 잘하는 것 같고 나중에 뭐 그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해 가지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IQ가 되게 높겠다. 뭐 그냥 한 200 가까이 되겠다. 뭐 이렇게들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IQ가 뭐 어떤 그 사람의 그 능력의 평가 기준으로 됐던 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IQ 좋은 사람이 만일 모든 것에 잘하고 뭐 뛰어난 무슨 능력을 지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씨가 하겠습니까? 허경영 씨가 하지. 그 사람 IQ가 뭐 400 얼마인가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재보지 않았으니까 믿어야죠. 그런 이게 꺼졌다 저기 했다 좀 그러네. 예, 뭐 그런 뭐 앰프도 있죠. 뭐 이렇게 계속 즐기십시다. 그래서 IQ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그 무슨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생 신문에 그 날 때 꼭 괄호에 IQ 얼마 그런 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IQ라는 게 아무 겁니다. 수리 능력을 체크하는 어떤 것,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내가 IQ가 나빠서 나 세상 비관하고 곧 자살해야지 하고 계셨던 분 계시다면은 오늘로 마음 고쳐 잡수시기 바랍니다. 절대 IQ가 그 사람의 능력의 징표가 아닙니다. IQ는 내 몸무게 비슷해도 상관없고 조금 많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몸무게가 100이 안 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100은 또 IQ가 넘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IQ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양반이 아마 세계를 뭐 지배를 했을 텐데 유엔 법무를 한반도에 옮긴다. 근데 뭐 별 저기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요 아저씨가 아인슈타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분 또한 뭐 머리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EQ라는 것을 중시하는 세상이 왔었습니다. EQ는 뭐죠? 아시죠? 감성지수, 이모션, 코이션. 자, 제가요 선물 하나 갖고 왔는데 퀴즈를 하나 내드릴 테니까 혹시 아시는 분 아주 쉽습니다. 하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렁이 있잖아요. 비가 오니까 막 그 지렁이 흙이 있는 곳에 지렁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렁이 밟으면은 꿈틀거린다. 왜 그러죠? 그 이유 아시는 분? 아파서요. 이분 손 드신 분. 아프니까. 아프니까 꿈틀거린다. 제가 지렁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래요. 자, 다른 분. 예, 저 여성분. 자존심이 상해서. 지렁이 자존심 있다는 얘기는 또 오늘 처음 듣습니다. 지렁이가 그렇게 썩 고등동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 선생님. 완전히 밟혀서 죽지 않으니까. 그렇죠.
덜 밟혀서 그렇죠. 덜 밟혀서 꿈틀거리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지렁이를 밟듯이 사실은 그러면은 사실 안 되는 거죠. 예. 선생님 잘 맞추셨습니다.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상품도 괜찮죠, 뭐. 아직 복구가 안 됐나요? 하나 더. 임금들 사극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임금 성씨가 뭐죠? 이씨라고 하신 분. 저분은 지금 아마 이번에도 틀리실 것 같아요. 뭐죠? 다시 한번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왕이라고 그랬고 거기에 대한 답을 그냥 생각하세요. 이제 생각했던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까 이씨라고 그랬죠? 예? 왕씨가 왕이 저기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누가 다른 분, 이번에는 진짜 물품으로 선물 한번 드릴게요. 임씨요? 임금이니까 틀린 거 아시죠? 다른 분. 자, 다른 분이 이제 안 계시면은 이거 아직 정답이 그냥 머리 만지셨구나.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를 댁에서 많이 보실 텐데 그럼 확실하게 나오는데 전화? 뭐 이렇게 부를 때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성씨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남성. 예? 남성. 성씨가 선덕 여왕은 그건 뭡니까? 납시예요. 납. 상감마마 납시오 그러잖아요. 그 드라마 보셨으면서 거기서 분명히 외치잖아요. 납시라고. 예, 딱 성이 뭐다 이렇게 상감마마 김씨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납시 맞네. 예, 그렇죠. 인천 앞바다 반대말. 인천 뒷바다. 인천 앞바다 반대말. 인천 앞바다 반대말. 그냥 뒷바다요. 인천 앞바다 반대말. 인천 앞바다 반대말. 이제 좋아졌다. 인천 앞바다 인천 앞바다 반대말. 인천 엄마다. 손 드시고. 맞습니다. 인천 엄마다. 아빠. 저 백인천 그 아빠니까 엄마. 저 방금 맞추신 분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 비빔밥 반대말. 전주 비빔밥 반대말. 다음 주 비빔밥. 야, 퀴즈에 여왕 오셨어요. 전주 비빔밥. 다음 주 비빔밥. 퀴즈 여왕 오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나와서 하나 진행하실래요? 뭐 아시는 거? 예? 하나 하시죠. 그 두 개 딱 하세요? 그 다 나왔네, 이제. 제가 다른 거 여쭤보면은 모르시겠네? 미스코리아 진 반대말. 그러면은 국회의사당 반대말. 진짜 두 개밖에 모르시는구나. 딱 그거 다 나왔는데 우연히 그냥. 국회의사당 반대말. 국회 환자당.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 우리 대화에서 이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재미를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아는 말. 퀴즈 나왔으니까 우리 저 미인 여성분이 이것도 맞추실 것 같아. 자가용 반대말 뭐게요? 예? 손 드시고. 예. 저분이 이제 몇 번 시도 끝에 그냥 하나 맞추셨어. 아까 제가 실질적으로 상품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저 두 분 나오세요. 두 분 나오시고 상품 드릴게요. 두 분 나오세요.
장가 아직 안 가셨어요? 예, 안 갔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있으시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여자친구하고 어디까지 갔어요? 인천 아빠가? 오세요. 자, 제가 멋진 선물 하나 드릴게요. 멋진 선물 하나 드릴게요. 두 분 키스 한번 하세요. 좋잖아.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여자친구 있어서 안 돼. 아이, 뭐 어때요? 어떻게? 안 할래요? 상품을 거둬라. 자, 그럼 저랑 악수 한번 하는 걸로. 이 손이 괜찮은 손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IQ가 다는 아니다. EQ도 중시된다. 우리는 저것이 기억이 나요. 2002년 때 대통령 되셨던 분. 그때 누구하고 싸웠었죠? 이회창이라는 막강한 분하고 노무현이라는 상당히 덜 막강한 분이 부딪혔는데 이기기는 누가 이겼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겨서 대통령이 되셨죠.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힘을 이렇게 봅니다. 그때 선거운동을 치열하게 하면서 모든 스펙이 노무현 대통령이 뒤졌습니다. 이회창 씨 국무총리를 지내지 않았나,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거대한 그냥 당 대표, 대통령만 안 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학교도 그냥 그야말로 KS. 이랬던 분이 뭔가 한 가지가 부족했겠죠. 그 부족한 걸 노 대통령은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선거 유세 마지막 때에 방송에서 기타를 치면서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쫙 쏟으시더라고요. 그때 여성분들이 어머나 저 남자야. 저렇게 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야 돼. 머리가 다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저분도 찍으셨고 저분도 찍으셨고 저분도 찍으셨고 이분도 찍으셨고 그 뒤에 분도 찍으셨고 그때 여성분들이 다 찍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표차로 이겼지 않습니까? 바로 가슴이 머리를 지배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더 이긴다. 그래서 제가 뭐 이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자, 그런데 이분을 결코 성공을 했다고 평가 내리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불행한 마지막을 맞으셨잖아요. 어쨌거나. 자, 그런데 이분한테는 또 이게 부족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다른 전문가들도 일치된 생각으로 있습니다. NQ가 좀 이분이 부족했다. NQ는 뭐겠습니까? 예? 어떤 분이 더 대답하셨어요? 아까 저쪽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옮기셨네. 예, 잘 오셨어요. 네트워크, 뭐 관계지수, 뭐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는 것, 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 잘 맞추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 불러내서 이렇게. 그게 괜찮을 텐데. 제가 뭐 돈을 몇만 원 드린 것보다 그게 더 나을 텐데. 어떤 분들은 막 하던데. 그래, 안 하실래요? 저 괜찮은 남자.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나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다. 남하고 좀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NQ 네트워크 지수입니다.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머리 좋고 가슴도 있고 친구도 많고 그런 사람도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요거 한 방이면 끝냅니다. JQ는 뭘까요? 또 이 여성분이 지금 알고 계실 것 같아. 예? 창의적 머리. 저쪽 여성분 아실 것 같아. 그렇죠. 근데 99점. 요거의 정답은 잔 대가리 지수. 아이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상소리를 하다니. 태어나서 처음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믿고 계시네. 이런 잔머리, 이런 거 부리는 사람들 일시적으로 성공할 줄 몰라도 그가 뭐 생각하는 그 꼼수, 그거는 포켓 속에 송곳 넣는 것처럼 금방 삐져나옵니다. 그리고 뭐 감기 걸린 사람 재채기, 기침 참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금방 들통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이 바로 요것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바로 해보고 싶은 겁니다. HQ는 또 뭘까요? 여러분이 맞춰주세요. 예, 우리 아까 나오신 총각, 여자친구까지 있는 총각. 유머. 좀 더 저쪽 발음으로 하면은 휴머. 그렇죠. 뭐 H로 시작되는 좋은 말들이 우연히도 참 많아요. 어니스트, 정직, 해피, 행복하다, 건강을 말하는 헬스, 뭐 영광을 말하는 honor, 뭐 그런 것들이 전부 H로 시작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웃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웃음의 표현을 말 속에다 녹여서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최고다 이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더 배워야 될 것, 더 벌어야 될 돈, 더 사귀어야 될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쁘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바쁘고 신통치 않더라도 그 바쁘세요. 그리고 힘 많이 들고 피곤합니다. 새벽같이 영어학원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 참 힘듭니다. 갑자기 없던 돈 수백억이 나한테 생길 리 만무합니다. 학교에서 30점 이상 넘어본 적이 없는 아들 녀석이 갑자기 서울대 들어간다는 것 사실은 좀 힘듭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나는 인생을 포기할 것이냐? 그거 내가 좀 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그럼 나는 지금 이대로만 살 것이냐?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갖추시면은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유머라는 것을 말 속에다 한번 넣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전라남도 구례라는 아주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거기서 다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면사무소 다니시는 아주 말단 공무원이셨어요. 가난했습니다. 다른 집 마냥 저희 가족도 10명 가까이 됐습니다. 인원수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가족들이 두 방에서 살았는데 적어도 부모 포함하면 한 타수는 됐던 것 같아요. 그 인원들이 다 먹고 학교 다니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를 하려고 해도 가진 게 없었어요. 유일하게 제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학교 국어책. 그런데 제가 참 소심했습니다. 남 앞에 나서 말도 못했습니다. 남 앞에 섰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 이름마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로 기억이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일로 선생님한테 소변이 급합니다. 화장실을 갔다 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못 해가지고 바지에다가 일을 봤던 적도 있습니다. 자, 3학년이 됐습니다. 제 3학년 때 우리나라에 큰 일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1961년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478번지에 위치하고 있었던 중앙초등학교 3학년 4반 제가 3번이었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이 곽경순 선생님, 여성 선생님이었죠. 빨간 치마에 깡통하게 뭐 이렇게 신발을 신고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날 들어오시더니 얘들아 나라에 큰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칠판에다가 혁명공약이라는 걸 떡하니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외워야 된대요. 야, 1961년이면 지금부터 52년 전 일이죠. 그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 혁명공약이라는 아주 어려운 글귀를 초등학교 불과 3학년인 저희들 보고도 외우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날 유치원서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모든 학교들이 그걸 외웠던 모양이에요. 선생님 말씀이 이거를 빨리 잘 외우는 사람은 오늘 공부도 안 시킬 것이고 청소, 숙제 없이 바로 집에 보내준다. 야, 내가 저거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혼자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도전해보자. 왜? 청소도 안 시키지, 공부 여기서 끝이지, 집에 가지. 야, 학교 오고 가는 거는 즐겁지만은 그 사이가 안 좋잖아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그것이 어린 학생들이 갖는 그 고역인데 그 고역에서 단 하루라도 벗어날 수 있다니 생각에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고요만 거친 반공 대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아, 이런, 저기 선생님은 기억하시죠? 아니, 그 선생님 마시고 여기 여성분하고 같이 오신 선생님, 조금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조금 좀 드신 것 같아서. 그때 몇 학년이셨어요? 중학교라는. 예. 그러니까 근데 기억 못 하시죠? 조금 기억해요. 해보세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바로 들통납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고해만 거친 반공을. 예, 맞습니다. 예, 저 선생님도 저렇게 잘 기억하고 있듯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학생들이 동시에 외웠는데 그 5장까지를 바로 한 30분 만에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발견이에요. 저 어려운 말 뜻은 모르겠지만 그게 저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해봐. 쫙 하니까 너 집에 가. 이야, 그래가지고 집에 오는 내내 저희 집이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다리를, 지금도 짧습니다만은 그때는 얼마나 짧았겠어요. 1시간 이상 걸리는 논길을 걸어오면서 다시 외워보고 내가 어떻게 외웠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저기에 했던 보상이 따라 즐겁다. 저걸 외운다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 잘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961년 5월 16일 이후에 저한테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든지 외우면 된다. 그래가지고 읽을 것이 국어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 다녔을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학년 때까지의 교과서 다시 갖다 놓고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영희야 나와서 놀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6학년 할머니 댁 과수원. 그것까지 책을 외웠는데 1학기, 2학기 다르잖아요. 12권의 책을 다 외웠습니다. 읽다 보니까 그렇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라는 것이 뭡니까? 뭐를 외워서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괜찮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들어갈 때도 괜찮게 했고, 괜찮게 했다는 것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괜찮게 했고, 괜찮게 했다는 것은 등수를 거꾸로 세면은 늘 꼴찌인 거예요. 앞에서 세면은 공부를 제법 잘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봤죠? 대학까지.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사실. 크레용 12가지 그거 한번 가져보는 것이 제 어렸을 때 최대 소원이었는데 늘 3개짜리 부러진 거, 누나들이 쓰다가 버린 거, 그거 학교 가가지고 얼마나 창피하고 때로는 선생님한테 야단도 맞고 맞기까지도 했는데 그럴 정도로 가난했거든요. 뭐 다들 가난했지만은. 그러니 저희 집에서 아버지께서 일찍 퇴직을 하시고 저희 아이들 10명 가까운 아이들을 학교 보내려니까 위에 누나들 학교 못 가고 저도 겨우 중학교 정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집에서 자력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런데 공부 잘하면은 학교에서 공짜로 다니게 해주잖아요. 여기 분들은 지금 다 지금 이 좋은 학교에 오셨는데 공부들을 잘해서 오늘 아마 수강료를 안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 잘한 건 바로 요 이치예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 때 돈을 안 냈습니다. 정 부족한 건 글을 써서 제가 벌었어요. 어떻게 글을 썼냐? 아버지, 이번 달 하숙비가 얼마입니다.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글을, 그거는 아니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좀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외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것을 여러분도 서로 인사를 나누거나 누구 이름을 듣거나, 선생님 성함이? 송영대. 송영대 선생님을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은 웃으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송영대입니다. 그러면은 그러세요? 라고 그치지 말고 송영대님이요. 송영대 선생님이요. 송영대 이놈이요. 이런 식으로 성함을 한번 부르면서 한번 같이 웃어보세요. 그럼 오래오래 기억이 됩니다. 진짜예요. 송영대 선생님.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 실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쭈루룩 성함을 말씀하세요. 제가 돌아서서 바로 그 성함을 다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성함. 박성. 그 다음. 박길상. 송영대. 추인환. 이종근. 김용구. 김재호의 6명. 다 외우지 않습니까? 이거 놀랍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송영대. 저랑 또 성함도 비슷하시네. 아무튼, 제가 나중에 혹 여기서 헤어지고 우리가 한 5년이나 뭐 10년 뒤쯤 남대문 시장 그 많은 사람들 인파에서 어깨 딱 부딪혔을 때, 야, 2013년 7월 18일 날 오후 8시에 우림건설 지하에서 강의 들었던 선생님이 저를 기억 못해도 저는 기억합니다. 송영재님 아니세요? 지금도 성함 그대로 쓰시죠? 오히려 제가 분명히 여쭤볼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오래 웃으면서 말하면 기억이 됩니다. 다른 분들 성함 다 외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일일이 두 분만 얘기하는 거죠. 명함 좀 달고 다니시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어책을 읽고 한번 읽고 나니까 외워서 재미있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국어책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또렷또렷하게 잘 읽는다 라는 칭찬을 듣고 그것이 외워지고 뭐 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중학교 때 가니까 무슨 화학, 뭐 기호 그런 것도 배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몇백 개를 외웁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O는 산소, 뭐 H는 수소, 그거를 노래를 오산, H수, N질소, 유황에서 빈시탄소 뭐 이러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수학 공식도 그렇게 외웠고. 그 다음에 199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는 이제 나중 일입니다만은 서태지가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때 야, 저 젊은이가 저렇게 역사 의식이 있고 저 중국이 우리 역사임을 부정하는 그러나 엄연한 우리의 참 역사인 발해에 대한 어떤 민족혼을 얘기를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나도 저거 뭔가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발해 왕조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1대 대조영부터 시작해가지고 19대 애장왕으로 끝나더라고요. 그 왕조를 다 외웠습니다. 대조영이 고왕이었어요. 2대가 무왕, 3대가 원왕, 고무문은 성강정이 간선흑은 경왕 때 나라가 기울다가 애장왕 때 망했거든요. 역사학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한국사에 밝으신 분. 그분이 한 40년 동안 역사 공부를 하셨네요. 저하고 딱 마주쳤는데 발해 왕조 얘기를 꺼내다가 제가 7대 무슨 왕이 그때 뭐 측정법을 만들고 어떻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내가 역사학자인데 발해 왕조를 그렇게 꿰고 있는 사람은 김 선생이 처음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거 살아가면서 어떤 도움이 됐을까 그러니 쥐뿔이나 발해 왕 이때부터 19대 왕까지 다 외우고 무슨 일을 했는가 제가 다 아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책에 써진 건 다 외웠는데 뭐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구나. 90년대니까 이제 한 2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렸을 때 것이 지금도 있구나. 한시도 그런 식으로 외워봤어요. 한시도. 국어 시간에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시를 배워서 시간의 소중함,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소년은 젊은 친구들은 일찍 늙고 세월은 빨리 간다. 그러니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잘 아껴 써야 된다. 뒤뜰에 연못가에 오동나무가 푸르던 잎 자랑하지만 뒤돌아서서 다시 보면 누렇게 변해가지고 뚝뚝 떨어진다. 소년은 인호하고 항난성하니 일촌의 광음민들 불가경이라 미각지당의 춘초몽하고 계전의 오엽이 이추성이라. 이런 한시였는데 중학교 때 그냥 선생님은 니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교과서에 이런 게 있으니까 넘어가자라는 정도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딱 갖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소년은 인호하고 항난성하니 일촌의 광원민들 불가경이라 미각지당의 춘초몽하고 계전의 오엽이 이추성이라.
이게 노래로 부르니까 막 몇 개가 외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싶은 생각이 저를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처음 본 이 많은 분들을 그냥 송영대, 김재호 뭐 다 외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외우고 싶은 것이 앞으로는 더 생깁니다. 새로운 친구 사귀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 하나 지우고 이 친구를 새로 끼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내 머리에 그대로 차지하고 있고 새로 채워 넣어야 돼요. 저기 이쁜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지금까지 집, 친정집 뭐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가 막 외울 게 또 생깁니다. 그런 거 다 외워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노래를 부르세요. 시아버지 생일은 언제이고요.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 팍팍팍 외워집니다. 그거 절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왜 유머로 말하고 유머로 웃어야 하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기억력을 높이는데 이것만큼이 없습니다. 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학생이셨던 저 선생님은 분명히 요즘도 대단히 실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가가지고 바지 지퍼 절반쯤 내리고 내가 지금 누구 나가는 건지 누구로 지금 들어오는 것인지 깜빡하실 때가 있으실 거고 옆에 사모님이신가요? 옆에 사모님은 분명히 전화기 냉동 몇 번 시키셨을 것이고 아닌데요. 아니 그럼 원활한 강의를 위해서 그냥 그렇다고 좀 그래 주시면은 뭐 아예 예. 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저는요 집에서 제가 이제 강의 다니느라고 지금 사실 목포에서 올라왔습니다. 목포에서 올라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밖에서 주로 있다 보니까 전화기가 제 사무실이에요. 이동 사무실. 어느 날은 전화기를 분명히 넣고 왔습니다. 예전 얘기입니다. 넣고 나왔는데 전화 울리지도 않고 야,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구나. 야, 이런 슬플 일. 하루 종일 전화기가 뭐 소리도 안 나고 전화기는 있는데 분명히 집에서 제가 뭐 바지를 뭐 안 입고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전화기는 꼭 넣고 나오거든요. 전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가 고장났나 싶어가지고 제 거 놔두고 다른 사람 거 좀 빌려가지고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내 혹시 전화기 거기 있나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아, 왜 뭐가 아이고야 그랬더니 오늘 텔레비전 리모컨 들고 나갔잖아요. 그게 예전에 비슷했어요. 예전 전화기가 상당히 비슷해가지고 막대 전화기 때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시라고 끝까지 우기실 거예요. 이렇게 저 두 분만 빼고 다른 분들은 깜빡깜빡 할 때가 저를 포함해서 저 사모님만 빼고 우리는 깜빡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외워야 되고 그럴 거를 잘 하려면은 좀 웃으면서 어떤 말을 한번 더 읊어보고 한번 그러세요. 송영대 그러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김재호 선생님. 아니요, 진짜예요. 송영대 씨. 예. 네, 김재호 씨. 네, 김재호 선생님. 예, 두 분들은 이제 성함을 진짜예요. 그냥 제가 말해서 들은 것 말고 딱 한 번 소리 냈는데 내일 아침에 어제 그분이 누구였더라 생각나십니다. 진짜요. 이런 놀라운 경험은 댁에 가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기억력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웃으면서 말하는 유머를 발휘하게 되면은 생산량 증진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웃음이라는 걸 심지어 대체의학으로 웃음 치료라는 거를 뭐 아직 의학적으로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제가 98년도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휴머웍스라는 데 가가지고 단기간 연수를 받고 왔는데 그때 갔더니 웃음이라는 게 산업의 도구, 일부로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휴머웍스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 건물 현관에 붙어 있던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 액자가 하나 있길래 야, 저기는 멋진 그림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봤더니 무슨 새 깃털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가까이
봤더니 글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꽁의 깃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혀서 그를 웃게 했다면 이것은 행복의 도구이다. 라는 말이 딱 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는요, 흔히 하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즐거우면 웃게 되잖아요. 우리는 즐거워야 웃거든요. 그런데 웃어야 즐거워집니다. 웃어야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냥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냥 일부러 웃는 웃음일지라도 그 효과는 내 건강에 좋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안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연말에 영업 실적이 좋은 사람을 만나봤더니 그 사람들 공통된 특징, 잘생겼다, 뭐 부하 직원한테 밥 잘 사준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진 것, 말을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딱 그거를 저는 보고 야,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웃음이 갖는 유머 스피치, 웃으면서 말하면서 가질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증진이 된다. 그 다음에 체력이 뛰어납니다. 웃음이라는 게 실제로 신체 건강에 아주 좋다. 웃음에서 나오는 엔돌핀이라는 이 우리 몸 안에 어떤 그 특별한 분비물이 심지어는 어떤 항암 작용을 한다고까지가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데 정이 웃을 일이 없을 때는 거울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웃기게 생긴 사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보고 그냥 손가락 가리키면서 야, 너 요꼴로 그래도 잘 살고 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분 서로 마주 보면서 한번 그래 보세요. 저 사람이 나다 생각하고 너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잘도 사네. 한번 그래 보세요. 그렇게라도 꼭 웃으셔야 됩니다. 신체 건강에 아주 좋아집니다. 10초만 웃으면은 아주 그냥 3분 동안 보트 젓는 운동 효과하고 똑같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앞부분에 몇 분들 웃으셨어요. 여기 우리 송영대 선생님은 다른 분들 성함 다 알지만은 제가 이분만을 자주 이렇게 거명을 합니다. 송영대 선생님은 조금 전에 웃으셔가지고 원래 하늘나라에서 염라가 2063년 7월 19일로 적어놨다가 금방 지우고 지금 사흘 플러스 해놨어요. 지금 조금 전에 거기서 장부 고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흘을 드렸어요. 제가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 여기 다 보이네. 그렇죠. 야, 이런 선생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만큼 진짜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웃으세요. 시드니 햄이라는 영국의 시인이자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을에 좋은 광대가 오는 것은 20필 당나귀에 실은 보약보다도 낫다. 웃음이라는 것이 의사가 이미 이분이 16세기 사람이에요. 16세기 사람. 400년 전 사람인데 그때도 이런 말을 했을 정도니까 어떤 즐거움이 그 주사 맞고 약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친밀감을 제거를 한다. 이거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외국 여행 가셔가지고 뭐 갑자기 그 나라 말이 잘 안 나온다거나 갑자기 안 나면 처음부터 잘 안 나오지 뭐 외국 나가면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대부분 내가 이제 뭐를 뭐 필요해서 요청을 하고 그럴 때 웃으면 돼요. 웃으면 웃는 얼굴로 한국말로 하세요. 그럼 다 알아듣습니다. 아마존강 유역에 사는 그 미개 부족까지도 우리 한국말을 알아듣습니다. 단 웃으면서 말할 때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게 필요하고 서로 친밀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또 돌발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선물 드릴게요. 제 신발이라도 벗어드릴게요. 제가 단상에 있고 여러분은 저보다도 조금 아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 눈에 잘 띌 거예요, 지금. 이거 아주 쉬운 거니까 대강의 수치만 맞춰도 정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키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160, 50. 손 드시고. 160. 160 아닙니다. 158. 적게 섭섭해요.
우리 여기 저쪽 퀴즈 여왕. 162. 그나마 고맙습니다. 여기 1 더해서 163. 163. 그 일선씨만큼 더 고맙습니다. 여기 우리 아가씨. 대강 맞추셔도 돼요. 근데 지금 조금 못 맞추셨어요, 여러분이. 165. 예. 점점 올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생물 시간도 아니고 인문학 시간도 아닙니다. 지금 저 예능 시간이에요, 예능 시간. 자, 제 키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업다운을 좀 해주셔야지. 업다운을, 그건 또 무슨 말씀이래요? 60 그랬을 때 저도 키가 크시면 그러면 아, 그렇게? 그건 이제 이따 남아서 우리 둘이 그런 게임 하기로 하고, 지금 급합니다. 저기, 제 키를 여러분이 맞추시고, 그 다음에 저는 상품을 드려야 되는, 정식으로 이번에는 드려야 되는 그 순서인데, 본인이 좀 그래서요. 한 180이신 것 같아요. 정답. 사실은 184인데, 그나마 가까이 맞추셨어요. 저, 부도수표 안 날리실 거죠, 더 이상? 예. 성함이? 저요? 신선옥입니다. 신선옥님. 그러지 않아도 하고 계세요. 신선옥, 설렁탕집. 선옥이. 잘 맞췄어. 이게 세대 차인데요. 예. 나는 늙었어라는 의미가 이렇게 설렁탕집 하면 늙으신 거고요. 요즘 예. 아이들은요. 선생님 신선한 구슬 같아요. 정말 좋으세요. 이미지하고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신세대입니다.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분한테 말씀하세요. 저 설렁탕집이라고 안 그러고 저기서 한 거를 제가 잠깐 옮기기는 했어요. 혹시 저분들 못 들으셨을까 봐서. 저를 보면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냥 그러시면 안 되는데. 신선옥 님이 맞추셨는데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자, 요 얘기를 오늘 여러분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골 촌놈이어서 서울에 71년도에 올라왔거든요. 대학 때. 와가지고 시험 낙방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어찌 해서 들어가서 입학하자마자 가정교사 입주해가지고 원수놈의 돈과 싸우면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일이 학교 공부, 그 다음에 알바, 그거 외에는 사실 다른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 것이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여행 운이 좋아가지고 대학 3학년 때 방송국 작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코미디 프로그램의 작가가 돼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머 1번지의 코너 기억나시는 거? 김웅래 씨. 오, 그분 PD시고. 예, 어떻게 아세요? 저 선배님이세요. 아, 고려대? 예. 예. 고등학교, 대학교. 아, 고등학교는 저 배제.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둘은 지금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확실히. 저분은 정감이 가요. 성함도 그냥 거의 저보다 조금 부족해요. 저는 아이가 하나 더 있는데, 예. 아무튼,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작가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먹게 되고, 그런데 내가 시골에서 났지만은 그래도 내가 소박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하나 찾자. 그래가지고 내 아내의 자격 요건. 적어도 우리 아가씨도 지금 뭐 뭔가 내 신랑감의 자격 요건 머릿속에 두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 둬봤자 안 나타나. 지금. 그 절반은 털어야 돼. 그 거품이에요. 거품. 지금 나 안 들어봐도 뻔히 다 알아요. 저는 그렇게 그냥 뭐 높게 뭐 그렇게 따지질 않았어요. 그냥 생긴 거는 김혜수, 몸매는 전지현, 얼굴은 이영애, 요런 정도의 외모에다가 집안에 가진 것은 뭐 한 2, 300억? 그런 정도. 학교는 제가 그때 대학 나왔으니까 한 대학원 정도, 한 뭐 석사 이상 정도, 그런 정도. 성격은 그냥 따스하고 봄날, 1년 12달 봄날, 뭐 이런 성격을 가진 여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문제는 그 여자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원데이, 야, 그때가 1985년, 저희 어머니가 65살 되신 분이 몸이 편찮으시다 시골에서 계셨는데 제가 아들 맞입니다. 장가 못 가고 34까지 있었는데 장가 못 가고 있는데 좀 내려와 봐라. 내가 어디가 좀 아프다. 당신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내 마지막 신호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내가 그토록 전화 오시면 가끔 그런 얘기를 했죠. 나도 며느리라는 걸 한번 갖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신 거예요. 제 그 신부감이 안 나타난 거죠. 그 망할 여자가 안 나타나가지고 제가 어머니가 말기암으로 그냥 곧 돌아가시게 됐다는 걸 의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걸 당신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의사가 아무리 뭐 이렇게 휘갈겨 쓰는 그 영어로 그렇게 써도 그 시골 할머니, 65살 되신 시골 할머니 눈에는 그게 캔서, 암이라는 것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붙잡고 나는 이미 좀 저승해서 한 사람이 내 곁에 와 있다. 네 며느리가 딱 밥 한 끼 해주는 거 먹고 가면은 내가 소원이 없겠다. 아, 밥도 내가 못 먹으니 손이라도 한번 잡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유, 이거는 뭐 이런 슬픔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불효를 해도 너무 불효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그때 제가 코미디 프로그램 작가를 했으니까 예쁜 개그맨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제 얘기를 듣더니 내가 가서 가짜 며느리를 한번 해줄 테니까 이름 되면 누군가 알아요. 지금도. 아무튼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가서 연기를 해줄 테니까 어머니 조금 마음 편히 해드리고 저 세상 보내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 저 세상이라는 데가 어머니가 모르시고 돌아가시지만은 나중에 저도 가서 다시 또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야, 이 새끼야 왜 속였어? 이러시면은 또 큰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은 대단히 감사하오나 저는 그냥 어머니한테 불효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어머니 그냥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야, 슬프다. 무지 슬프더라고요. 제가 까만 장복에 상장을 달고 49일 동안 KBS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영어로 원데이 어떤 여자가 들어오는데 아까 말한 딱 그 여자가 온 거예요. 글쎄 전지현의, 김혜수의, 이영애의, 와, 수영이의, 수지의, 뭐 하여튼 다 갖췄어요. 그리고 옷 입는 것도 보니까 상당히 그 소위 명품 뭐 그런 걸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눈빛에서 왜 사람이 뭐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저 여성분이 상당히 좀 박사학위는 한 서너 개를 갖고 계시겠다라고 우리가 퀴즈 여왕 저렇게 알듯이 눈 딱 보니까 저 여자 공부 좀 한 여자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지고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무슨 일로 왔냐 그랬더니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KBS에서 일할 때인데 그러더니 예능 프로그램에 뭐 왔다고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광주 거기 있는 무슨 대학의 강사래요. 그런데 그 여기 드라마 타이틀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드는데 자기 제자하고 둘이서 춤을 추기로 했다. 현대무용을 하기로 했다. 바로 제가 그 담당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기다렸는데 내 입에서 막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글쎄, 뇌는 안 시켰는데 입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집에 가려다가 그러지 않아도 오실까 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올라가시죠. 예능국 저 3층에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안내를 해가지고 가니까 담당 PD가 저기 있는데 마침 아는 사람이 눈 찡긋찡긋하면서 나 좀 작업에 좀 동참 좀 해달라. 그랬더니 모시고 왔네요. 뭐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개 선생님 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젊은 여잔데 뭐 그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방송사 직원들이 상당히 뭐 유명한 여자였던가 봐요. 이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날 뭐 막 온갖 잔심부름 다 했죠. 여기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이발소입니다. 이발소는 왜 가르쳐줘? 여기는 뭐 어디 매점입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그냥 온갖 것 다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잘 보고 다음날 또 일찍 와가지고 오전 내내 안내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광주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제가 화룡정점 저 커피 한 잔을 더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KBS 군내 커피숍을 딱 갔습니다.
그때가 5월. 목련이 샥 피고 그럴 때. 아, 이름도 이쁘더라고요. 무슨 이름 새삼스럽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 이름을 딱 얘기를 하는 참 이쁘길래 바라보다가 제가 그냥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담당입니다라는 것이 또 나오는 거예요. 수첩 딱 꺼내가지고 달력 딱 펴가지고 올해 한 12월 말쯤에 마지막 토요일이 23일이더라고요. 23일 오후 한 1시에서 한 3시 사이에 시간 좀 낼 수 있냐? 그랬더니 이를 보더니 아니 글쎄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때 시간 나면 저랑 결혼이라도 한번 하자고. 제가 그랬더니 탁탁 쾅 치면서 일어나면서 옹행이 잠을 하여튼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하고 가는데 제가 이 기회에 저 여성분에게도 빕니다. 빌고 또 빕니다.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있다고 그러더라도 뭐 웃기고 뭐 어쨌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조용히 거절하세요. 제가 김가지 않습니까? 저는 삼김에 시달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 씨하고는 가급적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이 씨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정도만 말해도 충분히 아름다운 거절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상처를 받지를 않고 네 꼴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처가 컸습니다. 어머니한테 다시 집에 돌아가가지고 사진 앞에 보고 엄마 내가 왜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었습니다. 울고는 뭐 광주 조선대학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편지를 썼어요. 내가 그때 한 말은 진심이었다. 농담이 아니고 답장 왔게 안 왔게? 답장이 왜 와? 그 여자가 미쳤게. 답장 안 와요. 편지를 작가니까 글을 좀 쓰잖아요. 아마 한 200통은 썼을 거예요. 이건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 벽에다가 돌을 던지고 말지. 그러면 부딪히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지. 아무 반응을 제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어느 날 영어로 one 어느 날 신문 문화면을 봤더니 정아무개 선생 현대무용 발표회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딱 나온 거예요. 야, 그게 이제 여름이었어요. 지금 같은 좀 더운 여름. 거기 그냥 딱 날짜 기다렸다가 갔죠. 그래가지고 저 세종문화회관 가까이서 꽃집 찾으니까 왜 그렇게 또 없어요. 안국동까지 내려오니까 풍농원이라고 꽃집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그때 나이 28, 저는 34. 28송이 장미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리 주는데 애게게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쏘자. 280송이. 이것도 그냥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내 1승 1대 뭐 한번 걸어? 그래 좋다. 2800송이. 없대요. 꽃가게에서. 농장에 전화해서라도 좀 갖다 주세요. 2800송이 갖고 왔습니다. 니 아까 이제 쓸고 배달도 그때는 안 해줄 때였어요. 제가 끌고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공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나오길래 청소하는 할머니한테 저 뒤에 선생님한테 누가 찾아왔으니 좀 나오라고 이렇게 나오더니 저를 보더니 하더니 다시 들어가 버려요. 아이고 처음 봤는데 그 5월 달에 그거 한번 잠깐 보고 200통 편지 보내고 처음 봤는데 들어가 버리고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단원들, 스태프들, 지나가는 사람들, 장미꽃 다 나눠줬습니다. 지금 풍농은요, 저한테 2,800송이 장미 팔아가지고 녹아나가지고 지금도 아주 그 조계사 좀 밑으로 내려왔는데 아직도 번성 중이에요, 거기. 저 누구의 그 쓰라린 상처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악덕 화원이 거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한테 있는 유일한 무기라면은 편지. 다시 또 대답 없는 편지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어로 one day 가을쯤인데 답장이 온 거예요. 글쎄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제 고향이 전라남도 구례라는 곳이다. 지리산 자락 아래다. 거기에는 남쪽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단풍이 좀 드는데 옛날 남명 조식 선생이 금강산 단풍 봤다고 조선의 단풍 봤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지리산 단풍 놓치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시가 있어서 그것도 옮겨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긴 오는데 오라고 초대를 했더니 다만 요즘 말로 보디가드, 옛날 말로 경호원, 그때 말로는 뭐 하여튼 군 그런 사람들 몇 명하고 같이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야, 또 한 번 2800송이의 버금가는 뭔가 제가 그냥 한번 마지막 어떤 뭐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시골 내려가 가지고 택시 운전수를 포섭했습니다. 제가 어떤 여자를 하나 태울 겁니다. 생머리가 길고 영화배우 같이 생긴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태우는 순간 안에서 차가 안 열리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운전기사님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벙어리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루 대절비가 2만 원인데 제가 2만 7천 원 줬습니다. 2만 7천 원 떡하니 주고 이거 하루 종일 제가 택시를 쓰는데 하루 종일 요금이지만은 저는 불과 1시간 쓸 겁니다. 그랬더니 뭐 그 사람은 대박 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모든 걸 다 협조를 해요. 뭐라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말고 하여튼 차 문은 안에서 안 열리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 묻혀 계시는 뒷산을 올라가는데 그 왜 뭐 우리가 뭐를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라 그래가지고 뭐 좀 먹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죠. 지리산이라는 거대한 산을 보기 전에 조그만 산 에피타이저를 하나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산소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는데 그 논길 가운데 가다 보면은 농기구 곡괭이가 있더라고요. 곡괭이. 그래서 곡괭이를 딱 들고 손 곡괭이인데 제가 등 뒤로 딱 감추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니 왜 어디를 가냐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눈을 먼저 안구 정화 시간. 그래서 작은 산을 먼저 하나 봐야 내일 큰 지리산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딱 올라갔어요. 거기가 저희 가족 묘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누워 계시고 할머니 성함이 황우자 식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한테 시집 와가지고 한평생 그럭저럭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지금 편안하게 잠들어 계시는 황우자 식자 할머니께서 저기 누워 계십니다. 3단이니까 맨 위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아래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하단은 마진 제자리, 이런 식으로 가족묘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어머니, 몇 달 되지 않는, 돌아가신 지 몇 달 되지 않는 무덤도 덜 마른 그 어머니, 지금 어머니 강릉유 씨 영자 임자 여사께서 저기 아버지한테 시집 오셔가지고 한평생 뭐 괜찮게 사시다가 저기 지금 편안하게 잠들어 계십니다. 그 아래쪽에 요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요 자리는 내 마누라 될 사람 자리인데 너 여기서 지금 살아서 묻힐래? 나중에 죽어서 묻힐래? 그랬더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기는 대답. 지금 살아서 묻힌다 1번. 나중에 죽어서 묻힌다 2번. 죽어서 묻히겠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결혼했어요. 그 여자하고. 그 여자 이름이 오늘 발표를 하느니 나중에 MBC 무용단장까지 된 정선아라고, 저보다 키가 7cm 더 크고 뭐 여러 가지로 대학원도 나와서 대학 강사를 했으니까 저는 그 여자하고 살면서 나중에 석박사 공부를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 때문에 방송국에 다니고 그래서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이제 뭐 똑같아졌습니다. 뭐 학교 학력은, 그 다음에 뭐 돈 그런 거는 애초에 그 집게 뭐 제 것이 아니고 제 가난이 그 집 책임질 일도 아니니까 그걸로 땡. 그러나 잘 삽니다. 그걸로 땡. 자, 제 키가 184라는 지금부터의 그 답이 이제서 나옵니다. 이렇게 긴 얘기 끝에 나옵니다. 사람이요, 제가 부산에도 살아봤는데 경남역 가면은 교훈이 너희는 결의의 밭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가 다소 부실해도 밭이 비옥하면은 열매가 튼실하게 열립니다. 여성분들의 힘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성분들은 밭이고 남자들은 씨입니다. 저는 제 씨가 다소 열매가 좀 이랬어도 제 아내의 밭이라는 데 파종을 했더니 애가 지금 183, 97kg 그런 애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제 키의 비밀이 풀립니다. 칼집이 칼보다 크죠? 포장지가 알맹이보다 크죠? 그놈은 제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키를 아직 안 재봐서 모르겠으되 그놈이 183이니까 최소한 제가 184가 아닌 되겠느냐. 그리고 184라는 키를 여러분은 158로 심하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165쪽으로 그랬는데 무려 20 몇 cm가 차이 나는데 신선홍님만이 180에 4가 근접하게 말씀을 하셔서 정답을 맞추신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아침마당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침마당에 둘이 특별한 부부다 뭐 그래가지고 출연했는데 나오니까 뭐 둘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쪽이 누군가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 사회자가 이상벽 씨, 정은하 씨, 지금 이금희 씨 전에. 그래서 맨 처음에 묻는 거예요. 아이고 여자들이 키 큰 남자들 뭐 되게 좋아하고 그런다는데 이렇게 키 작은 남자 선택했을 때는 무슨 곡절이 있었을 것이다. 왜 결혼을 결심하게 됐냐고 제 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저 여자가 나하고 왜 결혼을 했지? 곡괭이 그곳에 겁이 나서 결혼을 했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대답하기를 옛날에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재밌게 말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너를 고생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 성씨가 박씨건 뭐 이씨건 최씨건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눈이 두 개건 코가 하나건 상관 말고 그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싫었지만은 편지와 이상한 감 그리고 그 사람이 쓴다는 글로 만들어진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서서히 뭐가 달라지더랍니다. 서서히 뭔가 달라져서 지리산에 올 때 이미 각오하고 왔겠죠.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둘이 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 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웃기는 프로포즈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가난한 집안의 맞이 뭐 물론 뭐 잘생겼습니다만은 잘생겼다고 내가 말하고 웃음부터 나오지. 아무튼 이런 것에 그 여자가 이렇게 올 수 있었냐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 지금 속에 뿜었던 거 고쳐 먹으세요. 키 큰 남자 여태 생각했죠? 오늘부터 어떻게? 웃기는 남자, 재밌게 말하는 남자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이거 잘 웃기시는 총각 계셔요? 잘 웃기시는. 앞으로 잘 웃기실 분. 예, 그 총각 아니시잖아요. 저쪽은 확실히 총각 같아. 야구 모자. 맞죠? 잘 웃길 것 같아. 저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저한테 가졌던 것이 1961년 혁명공약 외운 것부터 국어교과서 12권을 막 읽었던 거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작가를 되게 했고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기업체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던 30대 초반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총각 때부터 어른들 모시고 인생이 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는 하죠. 그러나 그 강의 횟수가 한 3,000여 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3,000여 회 강의를 우림, 모교, 특강, 연습으로 생각하고 오늘 제가 묻지도 않고 그랬던 제 결혼 비사까지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제 경험에서 제가 이룬 뭐 작은 것에서 그게 맞구나. 그거가 들어맞은 것이 지금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것은 확실히 효능이 있는 것이고 그 효능은 분명히 나도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은 이런 생각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웃기는 말은 아주 어려울 것이다. 이건 뭐 개그맨들이나 하는 거고 잘 숙달된 뭐 유머 강사들 또는 뭐 어쩌다 동네에 한 명씩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들 정도만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오늘부터 배우세요.
유머 제조 비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한꺼번에 와장창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자, 요걸 다 읽으세요. 막 이렇게 할 때 이걸 다 막 읽고 외우세요. 자, 이으세요. 아까 12번 뭐였죠? 못 외우셨구나. 그럼 25번은? 25번은? 웃는 사진을 걸어놓고 스시로 바라보라 웃음이 드러난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늘 이렇게 웃자는 거죠. 뭐 이렇게 늘 웃자는 건데, 자, 유머 만들기 하품보다도 더 쉬워요, 진짜. 저도 여러분을 웃기고 있지 않습니까? 유머 구구단. 유머를 구구단 하듯이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유머도 간단합니다. 처음에 2단 동음이요 언어 유희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저쪽 아가씨 성함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남효지. 남효지. 어떤 때 들으면 나머지 그런 것 같아. 혹시 그런 별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지금도 어려요. 자기가 무슨 몇 살인데? 예? 22살? 22살이면 어려.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런 말을 듣고 사신다 이거죠? 나머지 이런 것처럼 그 어떤 우리 말은요, 그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한자를 빌려 쓰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미어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 글자로? 네, 입에서 나온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 뭐가 있죠? 타는 말, 동물 말. 자, 또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개에서 그렇죠. 저분 시골 출신이시죠. 예. 두 말하면 기침하시는 선생님이 대답하셔야 돼요. 두 말하면 지금 저 국어 시간 아니고 예능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말하면 20대지. 한 대가 한 마리 10대니까 곡식 담는 거 있어요. 우리 저 남효지 씨는 지금 뭐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이라고 쌀 담는 거 있어요. 그게 10대가 한 말. 자, 3가지 나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뭡니까? 마을을 줄여서 말이라고도 하고요. 자, 또 있습니다. 윷놀이 할 때 태우는 칩. 예,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경상도 분. 해초 말 잡수세요. 그 다음에 또 말이 하나 있는데 말벌이라고 있거든요. 커요. 말처럼 생긴 게 아니고 크다고 그래서 그게 말벌입니다. 고로 한이 큰 건데 뭐 대전을 한밭 그러듯이 예전에 그 이전의 고가 말이 크다는 거였어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말 시리즈라는 막 그런 유머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 이름들은 또 다른 뜻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은 다른 뜻으로.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더니 여학교를 갔었어요. 대학 4학년 때 국어 과목 교생 실습을 갔는데 뒤에서 한 녀석은 영희, 한 녀석은 미지? 그 두 녀석이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공부를 가르치다가 가사분담이라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뭐 이렇게 앞부분 뭐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남자는 또 집에 들어온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남자도 또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떠들고 안 들어요. 그래서 야, 미지하고 영희 좀 나와봐. 너네들 지금 뭐 가르쳤는 줄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가사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가사분담 무슨 뜻인지 알긴 해. 가사분담 저 둘 중에 한 명이 대답 한번 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둘이 쏙닥쏙닥 하더니 한 녀석이 갑자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니까 이쪽 녀석이 마르고 닳도록 너희들 뭐하니? 가사분담하고 있어요. 이게 이쪽 가사분담도 그쪽 가사분담이고
맞아요. 가사 분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말은 이렇게 동음이어가 참 많습니다. 발음은 같대, 뜻이 조금 다른 말. 그런 말을 막 찾아보세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제 이름이 김재화입니다. 사람들이 뭐 돈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화기 때문에. 예, 바로 이런 것이 그냥 그 유머가 되는 거예요. 유머가 되는 겁니다. 저 또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태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흑인이 가고 있는데 흑인이 가고 있는데 용산우체국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한국 청년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산우체국, Hey man, where is the 용산 post office? Tell m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어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또 바쁘고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 나를 설명을 할 뭔가 보다 싶어가지고 또 다시 묻는 거예요. Hey man, 용산우체국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쪽이 화가 나가지고 아이씨 발놈이 욕을 했어요. 그 욕이지 않습니까? 저 태어나서 처음 욕을 해봤습니다. 어머나 제 입에서 그런 욕이 다 나오다니. 근데 욕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영어로 Oh, thank you. I follow you. she follow me. 나를 알았다. 따라오너라. 이게 I see. follow me. 그 외에 중국말 중에 식사하셨습니까 말도 조금 고약하게 발음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정확하게 사성 지키셔서 정확하게 발음 잘하십니다. 말도 하시고. 그것처럼 우리 말이 영어하고도 이렇게 부딪혀요. 심지어는. 그래서 유머 지금 뭐 9단까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2단에 집중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세요. 자, 저한테 사람들이 묻습니다. 웃기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대답합니다. 예, 일간지를 3개 이상 보세요. 월간지 한 2권 이상은 봐야 됩니다. 주간지 한 편 정도는 봐야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 한 10개 정도는 매일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 여행 한 20군데 이상은 해야 됩니다. 영화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취미, 뭐 골프니 승마니, 뭐 태권도니, 뭐 우슈, 뭐 그런 취미를 한 가지 좀 특별한 취미를 가지세요. 나 웃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살다가 죽을래. 그거 제가 웃기자고 한 얘기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냥 필요 없어요. 그거 자체가 제가 웃기자고 해본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좋은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냥 말을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신선옥 그러니까 저쪽에서 설렁탕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슷한 설렁탕집이 있거든요. 신선 설렁탕. 그러다 보니까 대본에 이렇게 나왔듯이 바로 유머를 고급 유머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저급이라 그러고 그게 아니라 예전에요. 여고 앞에요. 예. 여고 앞에 옛날에 옥자는 예. 식당 술 파는 집에서 많이 썼어요. 예. 조선옥 이렇게. 예, 그렇죠. 요 시절에 제 앞에 신선옥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을 눈물로 일요일도 우셨어요? 아니요, 3년을 눈물로 보내셨다며. 수업에만 부르시면 신선옥 일어나라. 왜 당신들이 그때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신 거예요. 그때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감사를 하세요. 내 이름을 선옥이라고 지어주고 신씨였다는 거. 뜻은 의미는 참 좋은데요. 예. 시대적으로. 예. 이전없지는 않겠어요. 예. 이따가 둘이 따로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강의하거든요. 저번에 아까부터 자꾸 튀시려고 그래. 근데 사실은 맞춘 것은 그 쌀 열 때 그거 하나밖에 달랑 못 맞추고 지금 퀴즈의 여왕 그 어려운 거 난이도 높은 거 2개 맞춘 분도 저기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냥 조용히 웃고만 있는데 뭐 둘이 얘기하고 바꿔 앉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말씀 없으신 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말을요 찾아보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진짜예요. 그 영어하고 우리말하고도 많이 이렇게 똑같은 게 생깁니다. 그 저기 충청도 목욕탕에
미국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총각이 옷 벗고 있으니까 거울 앞에서 옷 벗고 있으니까 말을 한 거예요. 저 아저씨 왔으니까 충청도식 와시유 하고 인사를 하니까 저놈이 영어를 하네. 와시유. 내가 지금 거울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울 영어로 미러. 와시유 미러. 미러요. 탕에 데려가죠. 이게 이렇게 겹쳐요. 미군 부대 앞에서 술 먹고 가다가 누가 하나 밤 깊은데 초소에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딱 가는데 누가 저벅저벅 막 노래 부르면서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저쪽에서 그냥 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답을 했어요. 근데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화가 나가지고 이 미군 병사가 화나요. 이제 이건 진짜 화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화요 그랬다가 이제 화라요.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 떨어지자마자 팍! 총 맞고 헌병대 와가지고 이 사람 신원 파악하려고 주민등록서 딱 꺼내보니까 이름이 박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박규 씨 안 계시죠? 그런 통음이어가 이렇게 많이 생겨요. 3단은 고정관념 탈피하기. 자, 요거만으로도 우리가 좀 알아들으셔야 될 것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늘 배어있는 어제도 했던 생각, 오늘도 할 생각,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요, 지금 마이크가 2개가 있잖아요. 여기 허리에도 이게 있고 포켓에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마이크 지금 본체를 놓고 있다가 아니라 그렇구나. 해녀들이 옆에다 납덩이를 달면서 들어가서 물질을 잘하고 나오더라. 저도 오늘 납덩이를 여기저기 매달았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왔더니 선옥이도 만나지, 재호도 만나지, 영대도 만나지, 효지도 만나지, 윤규도 만나지. 다른 사람 성함 저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앞에 분들은 그냥 김재호의 용명. 이렇게 생각이 늘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퀴즈 내드립니다. 1 더하기 1이 얼마죠? 오늘 지금 제 퀴즈 제대로 자력으로 맞추신 분들 제가 다 성함 지금 기억하고 있고 이따 상품 드릴 겁니다. 뭐 키스 같은 거 안 시켜요. 더 진한 거 시킬 겁니다. 키스보다 진한 게 딥키스. 1 더하기 1이 얼마게요? 1 더하기 1. 나는 뭐 하라고. 방해는 숫자 좀 방해야. 그거 하나 이제 이따가 그거 가지고 웃기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 맞춰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 아유, 나 선옥이 그냥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 우리 둘이는 확실히 알았는데 1 더하기 1이니까 중노동은 스님들이 일하시는 거죠. 과로예요, 과로. 그러니까 사실 엄격히 말해서 틀렸어요. 중노동 그렇죠. 스님들이 일하시는 게 중노동. 스님들이 그 목탁 치고 염주 세고 그러는 거는 중장비 학원에서 배우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가다가 그만두면은 사자성어로 중도 하차. 탁팔승들은 영업 중. 아유, 효지 좋아 죽네. 아까 싸이 그 그림이 잠깐 있었는데 저는 싸이가요 전 세계적 인물이 될 걸로 알았어요. 특히 미국에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는 딱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느 한 땅을 딱 이거는 그냥 싸이판 그래가지고 딱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또 막 우리도 막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움만 쌓이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미리 다 싸이의 그 강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1 더하기 1이 얼마라고?
바로는 이제 내가 이미 그 다 공개된 답이고 다른 답. 1 더하기 1이 이거라고? 1 더하기 1인 1이에요, 1. 아니라고? 저 효진은 저렇게 의심이 많아? 저래가지고 어떻게 시집 갈까? 누구 총각이었는데 너 혹시 여자 아니야? 1 더하기 1이 1이에요. 물 한 방울하고 물 한 방울 한번 보태보세요. 여전히 한 방울이에요.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경우 나중에 효지가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는다. 그럴 때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경우 1 더하기 1이 4가 되는 경우 예? 쌍둥이 낳은 거?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라니까요. 1 더하기 1이 4가 되는 경우는 계산을 잘못했을 때. 고정관념에서요, 매여 있고,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하고, 우리가 결혼식장 가면은 옷을 뭐 깔끔하게 입어야 된다. 집에서는 잠옷을 입고 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다. 엄마는 엄마다. 나는 아침에 밥을 먹는다. 이래가지고는 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처럼 괜히 여자한테 말이라도 한 번씩 걸어본다거나 저러기 전에는 튈 수가 없어요. 자, 내 지금의 생각에서 점프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점프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괄호가 됐던 것처럼 모두들 수를 생각할 때 우리 그 위대한 신선옥 씨께서는 딱 그 중노동 그 스님들이 일하는 거 그렇게 딱 맞추신 거예요. 중 시리즈 아직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관념을 좀 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평범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늘 내가 했던 말, 그런 걸로는 그 튀는 말, 내 의사 전달은 가능하지만은 재밌는 말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번 해야 되고 4단, 은유식이다. 뭐를 뭐에다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재밌어요. 뭐를 뭐에다 비유를 한다. 하늘같이 높은 어머님 은혜. 어머님 은혜가 크다. 근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말할까? 그러다가 하늘같이 높은, 바다보다 깊은,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좀 했거든요. 그 비유하는 거 많잖아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유머를 하지 않아도 시중에 굴러다니는 유머 전부 비유를 합니다. 뭐 여자를 과일에다 비유를 하지 않나? 남자를 뭐 산에다 비유를 하지 않나? 남자를 불에다 비유를 하지 않나? 그런 것들 많잖아요. 알죠? 지금 그 대단히 좀 성인용이고 19금, 내일이 19금이구나. 내일이었으면 이런 얘기 다 해도 되는데, 내일, 예, 오늘이 18목이라서, 예, 화목하게. 우리 둘이는 뭔가 알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누가 좀 가정에 부인하고 이렇게 뭐가 잘 안 맞으니까 신부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화목하세요.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즐겁게 사셨다.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따가 해주세요. 끝나고 나서. 그 비유를 하면은 제가 뭐 노회찬식 화법이라고 써봤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정치권을 싹 물갈이를 해야 된다. 물갈이라는 말, 싹 뭐 이런 말 대신에 삼겹살 다 구워 먹었으면 불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말이 재밌는 비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법이라는 것이 지금 뭐 의원도 아니지만은 아주 사람들한테 계속 기억이 잘 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조금 빨리 넘어가 볼게요. 5단은 뭐다? 사투리를 쓴다. 여기 서울이 고향이 아니신 분 많으실 거예요. 저부터 전라도 출신입니다. 전부 서울뿐만 우연히 오신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감사 시키면 좀 하세요. 효지 어디야? 서울. 그러니까 손 안 들어도 되고. 선옥이 언니는? 왜 손을 안 들었지? 이유이정이라는 배우가 있었죠? 그 아버지가 혹시 거기 살았어요? 의정부에? 망월사 여기. 지금 생각한 개그인데 또,
예능 시간이라니까 우리는 끝날 때까지. 아이, 그 지금 개그를 하나 해봤더니 나 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아유 이건 안 할 걸. 지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인데 또 제대로 뭐 망월사? 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끝까지 예능으로 가자니까. 제가 아직 3단이라 3단을 못 벗어났어요. 예, 그래요. 고정관념에서 늘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예. 사투리 응용하기. 또 어디 경상도나 혹시 뭐 어디 분? 충청도. SU. 예, 충청도 사람들 말 짧게 참 잘해요. 제비들 보면 충청도도 제비가 있대요. 캬바레 가봤더니. 예, 뭐 다른 서울 제비들은 누님 오늘 저랑 예술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누님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어쩌고 그러는데 충청도 제비는 다가가지고 출퇴요? 그 한마디가 전부야. 누님 추시겠어요? 그 말을 줄여서 출퇴요. 그런가 하면은 사투리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 경상도 분들. 아, 어디세요? 부산이고. 아따마. 부산 가면 이익한다. 할머니가 뭐를 뭐 잘못했다 그러고 손주 싸가지 없는 손주 녀석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이러세요? 이런 말을 서울 애들은 어머나 할머니 잘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아, 왜 이러세요? 저를 막 낙서하게 만들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부산 애들은 할매! 이 한마디면 한참 할머니를 다 야단친 거예요. 할머니는 나서지 말고 가만히 할머니 방에 계시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계시지 왜 나와서 나를 귀찮게 하십니까? 그 말을 할매! 딱 그 한마디로 해요. 다 경상도, 경북이 혹시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경상도 분들이 참 많으세요. 손 드세요 지금. 안 계시다고? 내가 일일이 주민등록도 부산은 사투리가 좀 덜하고 사실은 저 경북으로 가실수록 제가 그 안동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기 아주머니들이 쭉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겹게 말한다고 여는 사투리 많이 쓰지? 그랬더니 아, 네, 우리 안동은 사투리 안 씁니다. 아유, 내 끄내키가 와 이러노? 이러면서 끈이 어디 감겼나 봐요. 끄내키가 와 이러노? 그 사투리 아닙니까? 안동 말이지 이게 왜 사투리입니까? 안동은 사투리 말이 아니래. 안동어 사전이 나와 있을 정도예요. 안동 사투리가 우리나라 팔도 사투리 중에서 가장 한 거예요. 안동 사투리. 충청도 얘기 나왔으니까 충청도 어디세요? 어디요? 부여요? 되게 빠르시네. 부여요? 수박을 각 도 사람들한테 시켰어요. 한번 팔아보라고. 그때 서울 사람 대신 이제 손님을 하나 딱 넣어가지고 손님이 좀 깎는 역할을 딱 하면서 그랬더니 손님 딱 서울 사람들은 어머나 이 수박이요 먹으면 엄청 달아요. 둘이 먹다 하나 주고도 모르는 거 있지. 아유 언니 수박 좀 사가봐라. 그 얼마? 2만 원? 10,000원이에요. 어머나 언니 칼만 안 들었네. 왜 이러니? 아우 이러면서 딱 거절하고 그러니 수박이 팔릴 리가 있겠어요? 두 번째 전라도 사람. 아따, 요 수박 한번 먹어보시오. 겁나게 맛있는데, 이게 그냥 단맛이 그냥 잘잘잘잘 흘러버려요. 아따, 한번 잡숴보시오. 얼만데요? 그 돈도 뭐, 껍데기만 원이 아니야. 2만 원 밖에 안 해요. 2만 원. 그럼 10,000원에 합시다. 아따, 요 사람 허리를 확 분질러 버리는 거야. 왜 내 돈을 2만 원을 10,000원으로 허리를 확 분질러? 안 되겠구만. 안 팔아, 안 팔아. 요러니 팔리겠어요? 경상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수박이 대길로 맛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둘이 먹다가 하나 주고도 몰라요. 아, 이거 뭐, 와 이리 맛있노? 이게 맛 설탕이 따로 없다. 그렇게 말하죠, 부산 가면. 누가? 10,000원에 합시다. 아따, 이 아줌마 진짜 뭐 땅을 파보서 뭐 10,000원이 나오는가? 어디 까끌락하노? 그거 못 팔아요. 충청도 사람은 손님이 오는데도 가만히 있어. 수박을 놓고 말을 안 해 도대체. 지나가는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저 수박 얼마예요? 얼마냐고요? 뭐 한 2만 원인가? 충청도 사람이 그래요. 그 저 10,000원에 합시다. 말을 안 해요. 그 맛이 어때요? 수박 맛이지요. 그 10,000원에 하자고요. 냅둬요. 소나 먹이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충청도 사람이 파는 거예요. 그 지방 사투리들이 참 정감이 있고 그래요. 저는 전라도입니다만은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 이렇게 말 들어보고 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전라도에서는 소풀이라고 하고 서울에서는 긴 가죽 장화 뭐죠? 정구지라고 하는 건 뭐지요? 부추죠. 근데 서울 말도 다 안 해. 부추라고.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요. 소울이라고 그러고 정구지라고 그러고 부추라고 그러고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말인데. 그러니 그 경상도 사람들 뭐 전라도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이 만나면은 고향 말 이렇게 좀 배워가지고 같이 좀 쓰면 좋을 거예요. 사투리 응용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독서를 좀 늘어놓는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조금 그렇거든요. 성대모사 또한 이렇게 흉내내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뭐 그런 겁니다. 개그맨들이 좀 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제가 그래도 그냥 여기 나왔으니까 하나 하자면은 뭐 누구 뭐 김대중 뭐 YS 그런 목소리는 다들 하니까 제가 이덕화 목소리 한번 내볼게요. 이덕화가 잘못 저질러 가지고 관원에 끌려왔고 이쪽에 포도대장 최보람이가 그걸 보고 있다. 한 대 맞는데 이덕화가 아프다고 그러고 최보람이는 그 옆에서 깔깔대고 웃는다. 아야. 다 했습니다. 방금 이덕화와 최보람. 8단이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 9단이 장군 멍군. 뭘 하나 가는데 더 센 걸로 받아치는 거.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오늘 유머 스피치 기법이라고 9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저랑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충분히 숙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돌아가신 뒤로는 말을 할 때 가장 쉽고 가장 재미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경계심을 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줄 말은 유머를 섞어서 하는 말. 유머를 섞어서 말했더니 놀라운 암기력이 생기고 어떤 팔자를 고친 사나이가 있더라. 그런 것을 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루시고 싶은 일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역시 또 여러분만의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 겁내지 마세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도 했는 거래요. 저도 나이 들어서 공부도 해가지고 박사 되더라고요. 뭐 영어 책 읽어지더라고요. 그것처럼 다 됐고 저보다 키 7cm 더 큰 여자하고 결혼되더라고요. 다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는 의지 플러스 그 의지의 표현은 웃기면서 하는 말. 그럼 도대체 웃기면서 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적소에 한번 써보세요. 안 하고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꼭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 삼행시 같은 거 그런 거 지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재미있게 그렇게 좀 잘하거든요. 요즘에 건배사 할 때 삼행시 하잖아요. 저도 오늘 나그네라는 삼행시를 끝으로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이 크게 운을 떼주세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네. 고맙습니다.